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소장농 제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어 읽어봤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2021년 11월 29일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앤셀 그레벨씨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게임 속 괴물과 싸워 이기면 암호화폐, 즉 코인을 준다고 했거든요. 이 게임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000, 한화로 약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캐릭터 3마리를 사고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레벨 씨도 이 돈을 내고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게임을 단순히 플레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레벨 씨는 현재 24세인데요. 친구와 함께 엑시 게임에 입장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위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장학금 사업에 의하면 그레벨의 회사가 플레이어 대신 10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주면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게임을 해서 얻게 되는 게임 토큰의 일정 비율을 그레벨의 회사에게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유럽 중세나 조선시대의 소작과 같은 원리예요. 지주가 땅을 빌려주면 소작농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내는 것이죠. 폐해가 많아서 폐지된 제도인데 메타버스 세상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그레벨 씨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을 전업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게임 속 지주들이 그레벨 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엑시를 비롯해서 플레이어에게 코인을 주는 많은 앱들이 일반 대중이 코인 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 되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문을 패스할 돈이 없으니 부자들이 제시하는 좋게 말하면 후원, 나쁘게 말하면 소작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토큰 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규제할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걱정되네요. 엑시는 포켓몬과 비슷한 게임인데요. 배틀에서 이기거나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보상으로 게임 토큰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필리핀 스타트업이 개발했는데요. 저개발 국가들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열심히 플레이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엑시라는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게임 캐릭터란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래요.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NFT는 무엇일까요? 잠시 공부하고 지나갈까요? NFT는 간단히 말해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과 비교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대체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인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한 개는
또 다른 비트코인 한 개와 맞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것을 대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내가 만든 GIF 파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GIF 파일은 흔히 말하는 짤을 이야기하죠. 내가 만든 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짤과 교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NFT라고 하죠. NFT가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모티콘, 게임 캐릭터, 인터넷상에 내가 작성한 글, 음성 파일, 사진 등 디지털로 된 것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사에 나온 이 귀여운 엑시들도 NFT입니다. 이 게임 안에서 이 NFT들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죠.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들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을 현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의 현질은 게임 외부에서 개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이 현질이 아예 게임 시스템 내에 빌트인 되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코인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게임이 필리핀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유행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필리핀의 저소득층의 1일 근로소득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큰 돈을 벌고 SNS에 자랑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저소득층 플레이어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생업을 버리고 게임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는데요. 게임 토큰 가격이 떨어졌으니 곤란한 상황일 것 같네요. 게다가 지난 9월부터는 플레이어들에게 돈을 대주는 스폰서들, 즉 지주라고 제가 불렀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소장료를 많이 떼가서 실력이 부족한 플레이어들은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현실의 세계였다면 법으로 최저임금 보장이라도 받았을 텐데요. 메타버스 세계이다 보니 디지털 소장농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근래 들어 게임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이 엑시라는 게임의 경제가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입장료 $100를 내고 계속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예전의 게임들은 게임 토큰을 벌어서 게임 내에서 다시 사용했기 때문에 게임 토큰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인데요. 코인을 주는 게임들은 게임 토큰을 코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즉 현금화하는 것이죠. 게임 토큰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국가 경제와 비교해보면 국가의 돈이 외화로 반출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돈이 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계속 순환되어야 그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게임 토큰도 그 게임 내에서 벌고 그 게임 내에서 소비되어야 그 게임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엑시의 경우에도 게임 내에서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코인으로 현금화를 많이 하다 보니 토큰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토큰 경제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죠. 토큰을 팔겠다는 사람이 토큰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엑시 토큰 1개와 100원을 교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엑시 토큰 1개에 50원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엑시와 같은 암호화 화폐 기반 게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게임 개발자들이 마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토큰 양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까봐 토큰 양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받는 토큰의 양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어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게임 지주들이 소장료를 많이 떼가고 게임 개발자들이 토큰 양을 줄이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면 플레이어들은 그 게임을 하지 않겠지만요. 엑시를 개발한 스카이 마비스의 경우 이 게임에서 발생한 거래 이익의 4.5%를 가져가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12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게임 스폰서들, 즉 지주들이요. 이런 코인 기반의 게임들의 유행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들은 모여서 길드를 형성하거나 회사를 차리기도 하는데요. 이 길드의 한 예가 윌드 길드 게임즈라는 곳입니다. 시장 가치가 거의 8억 달러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스폰서들, 이 지주들은 엑시 및 다른 코인 기반 게임 에셋을 8억 5천만 달러치나 보유하고 있대요. 아크일 진달이라는 컴퓨터 공학자는 이 게임 스폰서 분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박사 과정마저도 그만두고 게임 스폰서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700명 이상의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진달 씨의 말에 따르면 게임을 후원하는 것은 투기적인 사회 실험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면 게임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는 곳이고 실패하면 큰 돈을 들여 교훈을 얻는 셈이라는 거죠. 투기라고 시인하네요. 엑시 게임을 개발한 스카이 마비스의 공동 창업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귀여운 게임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왠지 폐해가 많았던 과거 역사 속의 소작 제도가 떠올라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